안녕하세요. 우리 1번을 골라주신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속 최종 판결.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사람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카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왼쪽부터 힘 카드, 마법사 카드, 그리고 악마 카드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 조합에서 느껴지는 첫 에너지는요, 강렬함인 것 같아요. 마치 불과 얼음이 공존하는 듯한 상반된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역동적이기도 하면서 긴장감, 텐션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온 힘 카드를 보시면 사자의 입을 부드럽게 매만지는 여성이 그려져 있죠. 이건 물리적인 힘으로 사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요. 내면의 힘과 인내, 그리고 감정 조절을 통해서 사자를 다루는 걸 뜻해요. 왜 여러분 주라기 공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주라기 공원을 보면은 되게 유명한 짤 있잖아요. 공룡들이 이렇게 공룡 2마리, 3마리 정도가 딱 한 남자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고 남자 주인공이 천천히 뒷걸음질 치면서 최대한 겁먹지 않고 놀라지 않은 척하면서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워워 이러면서 물러나는 장면 있잖아요. 굳이 영화의 예를 들지 않아도 제가 외국에 살 때는 개들을 마당 안에 풀어놓고 키우는 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개들이 엄청 커가지고 이제 철망이나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도 막 달려오면 진짜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놀라거나 소리 지르거나 막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동물들이 더 흥분해서 날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되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너는 짖어라. 나는 지금 아무런 데미지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지 동물들이 좀 나름의 안정을 찾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데 어쨌든 이 소녀는 비록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자신을 보호해줄 방어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잖아요. 단순히 내면의 힘 그리고 컨트롤을 통해서 사자를 안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가 상대방의 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카드로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궁금한 그 사람은 현재 지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통제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내면에는 사자처럼 강렬한 감정이 흐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도 겉으로는 아닌 척 이렇게 통제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읽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아닌 척. 신경 쓰이는데 신경 안 쓰이는 척. 그런 느낌이죠. 약간 이 상대방 자체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든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타입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마법사 카드를 조합해 봤을 땐 확실히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호감, 호기심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의지도 있거든요. 왜냐면 마법사의 에너지는 수동적이지 않고 매우 능동적이거든요. 그리고 마법사는 자기가 가진 모든 도구와 재능을 활용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마법을 보여서 관객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속마음을 궁금해하고 있는 그 사람도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력 어필 충분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겉으로는 오만 끼를 다 떨고 오만 멋있는 그런 뉘앙스 다 풍기고 분위기 잡으면서 이제 속으로는 지금 1번이가 나한테 너무 오고 있나? 나 멋있다고 생각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신경 쓰고 엄청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 번째로 나온 카드가 악마 카드거든요. 이제 타로 카드에서 종종 오해받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카드는 표면적인 의미와 달리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지 않았어요. 이건 욕망, 유혹,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집착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진짜 1번 여러분들한테 강한 욕망과 끌림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항상 표현해야 될 때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성적으로 굉장히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로 친해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성. 완벽한 이성으로 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혹은 되게 그런 페로몬 같은 걸 뿜뿜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왜냐면은 이분은 마음속으로 진짜 뭐 의식을 하다 못해 여러분은 의식을 하다 못해 가지고 거의 뭐 집착 관공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 쟤랑 뭐 할 거야. 막 약간 거의 이런 식의 결정을 내렸다? 해야겠어. 라는 식의 마음을 먹었다? 근데 그게 아직은 잘 밖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 약간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들끓고 있어요. 참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광고 보면은 아 이거 진짜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 약간 뭐 이런 광고였나? 약간 비슷한 뉘앙스인데 뭐 어쨌든 되게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많이 생각이 나나 봐요. 어쨌건 그럼 이제 오라클 카드 2장을 더 보면서 해석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라클 카드는요. 피카, 공작새가 나왔습니다. 바이브런시. 공작새 딱 보시면은 너무 아름답죠. 꽁지깃을 활짝 펼치고 있는 모습이 1번 분들을 향한 그 남자 혹은 상대방 분, 뭐 성별이 어떻게 되시든 그분의 지금 속마음인 것 같아요. 원래 공작도 수컷의 꽁지깃이 가장 화려한 거 아시죠? 이제 일반 동물계에서는 수컷이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태어나거든요. 이제 원앙을 봐도 원앙 중에서 되게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쪽이 수컷이고요. 공작새도 꽁지깃 엄청 쫙 부채처럼 펼쳤을 때 엄청 예쁜 그 꼬리 갖고 있는 게 수컷이거든요. 이제 뭐 조류 세상에서는 특히 이렇게 색깔이나 무늬로 많이 발달이 됐는데 이렇듯이 한껏 딱 뽐내고 이제 공작새가 타라락 자기 꽁지깃을 쫙 펼친 다음에 도도하게 앞을 걸어가면서 나 봐줘. 나 엄청 멋있지. 나 완전 죽이지. 근데 마치 너를 신경 써서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풍기면서 막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이 카드는 여러분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빛나요.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You are born to shine. 넌 빛나기 위해 태어났어. 그리고 you are born to inspire.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특별하고 눈부신 존재로 느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도 그 가치를 좀 인정해주고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당신의 반짝임을 인식해주세요 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거든요. 앞에 나왔던 힘 카드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요. 상대방이 자신의 그 들끓는 감정을 억제하는 이유 중 하나가 1번 분들이 너무 빛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함부로 다가가기 어렵다?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먼저 다가와. 약간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꾼들 보면은 낚시하는 그 미끼 같은 거 던져놓고 유혹하잖아요. 물고기들이 물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라클 카드는 한 발로 춤추는 요정이 나왔습니다.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이 정말 필요해. 이런 의미를 전하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여러분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낚시꾼 얘기를 들었으니까 낚시꾼이 이제 여러분을 낚겠다고 오만 화려한 미끼를 던지면서 이제 한 번만 물어라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너무
욱한다고 동한다고 막 달겨들지 말고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5장의 카드를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이 신경 쓰고 있는 그 사람은요. 지금 매우 복잡한 감정이 교차되고 있는 것 같아요. 힘, 마법사, 악마 카드 조합은 정말 강력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진짜 강렬한 매력과 욕망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또 이 관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작새가 꽁짓기 활짝 펼치고 여러분 앞을 계속 서성이면서 자, 나 이제 멋있지? 나 예쁘지? 다가와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 최종 판결은요. 이거 같아요. 난 널 원해. 난 정말 정말 너를 원해. 이게 판결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서. 근데 저는 좀 이 사람의 마음은 알겠는데 행동력이 보여지는 카드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고개 빳빳이 세우고 "나 좀 바라봐 줘." 이러는 거 알겠는데 "바라봐 줘." 이러는 거 알겠는데 다 너무 가만히만 서 있는 게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렬하면 먼저 좀 미끼를 던지는 게 아니라 와서 좀 친절하게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다가오면 좋을 텐데 미끼를 물어라 하는 느낌이라서 근데 아마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쪼끔만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신나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 최종 판결을 다시 한번 판결문을 다시 읽어 드리면 1 번 "너는 정말 매력적이고 나 밤마다 정말 너 생각해. 이런 나를 알아줘. 나는 널 원해." 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 최종 판결 2번을 골라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리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ew Chapter, 컵의 에이스 카드, 그리고 태양 카드, 매달린 남자 카드가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이 조합에서 느껴지는 첫 에너지는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해요. 한편으로는 되게 밝고 희망찬데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정체되고 멈춰있는 듯한 기운도 함께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엄청 쾌청하고 맑은 하늘에 구름이 들이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비가 온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오늘 해가 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약간 이런 아리송한 마음을 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 리딩을 들으러 온 것도 그런 아리송함 때문인 것 같거든요. 자, 우선 맨 오른쪽에 발이 묶인 카드를 보시면은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될지 한번 제대로 카드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리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카드 컵의 에이스, 정말 아름다운 카드죠. 이 카드는요. 새로운 감정의 시작, 순수한 사랑의 씨앗이 싹 트는 순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림만 봐도 정말 아름다운 성배 같은 잔에 하트가 이제 하트 물결이 뿅 하고 솟아있죠. 이게 정말 넘칠 것처럼 차오르는 풍요로운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new chapter잖아요. 이제 새로 시작되는 챕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막 마음을 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나 진짜 너 없으면 죽어. 나 너 너무 사랑해. 우리 꼭 결혼하자." 약간 이런 식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딥한 감정까지는 아니어도 좀 호감 가는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호기심? 호감? 반반 섞인 그런 감정이 막 움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이렇게 겨울에는 땅이 꽝꽝 얼잖아요. 근데 봄이 와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꽝꽝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꼬물꼬물하면서 푸른 새싹이 움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 마음에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이제 막 움트고 있나 봐요. 뭔가 좀 '귀엽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직은 좀 작은 씨앗 같아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동화의 잭과 콩나무 이런 거에서도 씨앗부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늘까지 뻗고 올라갈 만큼 엄청난 큰 힘과 가능성이 담겨 있는 거죠. 진짜로 뭔가 감정이 시작되고 감정의 문이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려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 뭔가 풋풋하네요. 풋풋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감정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나온 카드가 바로 더 선 카드입니다. 태양이죠. 태양은 타로 덱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카드 중에 하나예요. 어때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딱 환한 아침이 왔을 때 그 기쁨을 떠올려 보세요. 뭔가 벅차오르고 나 뭔가 명료해진 것 같고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잖아요. 태양 카드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요.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태양이 한 번 뜨면은 만물을 다 비추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자기가 여러분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차 명확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양 카드에 등장하는 저 가운데 여성분을 보시면 되게 신나게 걸어가고 계시죠.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랑 함께 있으면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아 되게 이 사람 얘는 이번이는 되게 아이 같을 때가 있다. 되게 세상에 때묻지 않고 이렇게 아이처럼 순진하고 좀 해맑다 이런 느낌을 받나 봐요. 되게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 가지고. 근데 그다음 카드가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막 밝고 간질간질하고 막 시작되고 너무 좋은데 그다음 카드가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와 가지고 앞에 두 카드랑은 쪼끔 에너지가 다르죠. 이 카드는요. 정체, 희생,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상징하거든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앞에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과 밝은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관계가 진척이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엄청 느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매달린 사람은 누가 억지로 발을 잡아 가지고 묶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요. 자기 발목에 스스로 밧줄을 매달고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럼 통제권이 자기 손에 있다는 얘긴데 이 사람이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커지는 감정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를 수 없는, 막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 일이 바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전적, 재정적으로 아직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마음에 비해서 신경 써야 될 일이 정말 많을 수도 있고 여하간 뭐 개인적인 이유로 발이 묶여 있는 거죠. '아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야 돼.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이 사람이 현재 다른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인제 두 장의 오라클 카드를 뽑아서 조금 더 리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라클 카드는요. 바보의 포용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Transmuting Pain. 그러니까 지금 카드 속에 보이는 저 요정 같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꼭 끌어안고요. 무릎이 심장에 닿도록 꼭 끌어안고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변화시키는 과정, 고통이 자신을 통과하도록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쩌면 아까 제가 매달린 남자 카드에서 이 사람 지금 신변상에 자기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현재 관계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는 정말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꼭 끌어안고 위로를 해 줘야 될 만큼 좀 힘든 일이 진짜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서 건너온 일이든 아니면 진짜 현재 그 사람 주변에 뭐가 힘들든 간에 이 사람은 '이 과정이 좀 끝나야 연애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상처, 이 고통을 인내해야
어쨌든 모든 건 감정도 마찬가지고 일도 그렇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 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라클 카드가 The Witness. 그거 기억나시죠? 그 매드맥스 보시면은 기억할게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도 위트니스거든요. 지켜봐 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줄게. 너가 바랄라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봐 줄게. 기억할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조급하게 이 사람한테 다가가거나 좀 보채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이 사람이 지금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왜냐면 때로는 기다리는 게 가장 큰 액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좀 다시 한번 드리자면, 상대방의 마음속,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분명히 싹트고 있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태양처럼 반짝반짝이는 사람이라고, 빛나는 사람이라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감정 존재해요. 아까 제가 봄의 예시를 드렸잖아요. 새로 움트는 씨앗과 조그만 새싹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죠. 이제 감정이 더 커질 일만 남은 거예요. 하지만 매달린 사람 카드랑 매달린 사람 카드와 두 개의 오라클 카드가 나타내듯이 지금은 관계를 진전시켜야 될 때가 아니라 조금은 기다려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지금 당장 상대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행동이 없다고 초조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것엔 다 적절한 때가 있는데 지금은 단지 좀 기다려야 할 때다. 아직 턴이 안 왔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의 턴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묘사를 기억하세요. 비유를 기억하세요. 감정은 시작됐고 이제 태양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랄 일만 남았는데 아직은 너무 여린 단계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배추쌈을 싸 먹고 싶어요. 상추쌈을 먹고 싶어요. 근데 쌈이 막 자랐어. 그 씨앗에서 그 땅의 표면을 뜯고 이제 막 뿅 하고 솟아났는데, 아 빨리 쌈 싸 먹자, 고기 구워, 이러면 이게 지금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야 이제 이파리가 더 무성하게 자랐을 때 이제 수확해서 그때 고기를 구워 먹는 거지, 뭐 지금 이제 막 삐쭉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거 뽑아봤자 뭐 얼마나 한 거리도 안 되죠, 그거. 그래서 지금은 성장 감정이 커지기를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최종 판결이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조금만 기다려줄래? 정말 이거 같아요. 나 좀만 기다려줘. 그러면 곧 달려갈게. 네, 그럼 이걸로 이번 여러분들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을 뽑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 최종 판결 리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한테는 메이저 아르카나에서 3장의 강력한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왼쪽부터 The Lovers, 연인 카드, 전차 카드, 그리고 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를 먼저 보면 이 관계는 단순한 호감이나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카드를 들여다보면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왼쪽에 연인 카드가 보이시죠? 사랑하는 두 남녀가 포옹을 하고 아주 다정한 때를 보내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웨이트 덱의 연인 카드는요, 아담과 이브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요. 원초적인 연결과 끌림을 상징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감정적인 끌림 이상을 넘어서는 뭔가 깊은 유대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강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보고 그냥 겉모습이 괜찮아서, 내 스타일이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되는 썸이나 아니면 기타 관계들도 많잖아요. 사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관계가 더 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강렬한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는 특정한 맥락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무언가를 겪었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 힘든 상황을 보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래서 전쟁 중에 피어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뭐 위기를 헤치면서, 뭐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면 같이 역경을 헤치고 또는 같이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면 관계가 훨씬 돈독해지잖아요. 그럴 때 피어나는 사랑이 또 오래가고, 연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쪽의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단순히 한번 만나볼까?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뭔가 와, 이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얘랑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감정, 그런 강렬한 감정을 여러분한테 느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요, 의지력, 결단력, 그리고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모두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전차에 마차를 끄는 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두 마리의 스핑크스이거나 말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카드 덱에서는 두 마리의 말로 묘사가 되어 있죠. 흑마와 백마. 그리고 모두 기운이 넘치죠. 심지어 뒤에서 고삐를 쥐고 있는 귀수마저 열정이 넘쳐 보여요. 열정, 결의, 결단? 좀 비장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차 카드는요,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요, 딱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탄환처럼 쏘아져 나가는 결단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뭐 총게임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을 갈긴다고 하죠. 이렇게 총알을 갈기면서 에이 하나 맞아라, 누구 하나 맞겠지, 누구 하나 맞으면 킬수 올라가니까, 약간 이렇게 총알을 다다다다 갈기는 게 아니라 나는 쟤를 맞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총게임으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시야가 딱 고정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을 궁금해하는 그 사람은요, 감정에 쉽사리 흔들리는 타입이라기보다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진짜 전차처럼 나아가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약간 불도저 느낌으로. 이렇게 연인 카드에 이어서 전차 카드가 뜬 걸 보면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여기까지만 봐도 진짜 매우 긍정적이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가볍거나 재미, 뭐 약간 이런 요소, 그냥 도파민이 부족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상당히 깊은데 이제 전차 카드가 같이 나와서 행동력까지 이제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아주 바람직한, 그러니까 어떤 거가 되게 모범적인 케이스면 되게 교과서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거의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심지어 다음에 나오는 별 카드까지 이제 서사를 완성해 주는 느낌이거든요. 별 카드는요, 희망과 영감, 그리고 정신적 치유의 상징이에요.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기까지 생각하시기 전에 이 카드에 비친 여자만 봐도 여러분들이 딱 이 여자를 봤을 때, 아, 뭔가 그 사람을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사람의 눈에는요, 여러분이 별처럼 박혀 있나 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완전 이상화되어 있는 거죠. 이상형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당히 외적으로도 관리를 잘 하시거나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그러니까 또 다른 성별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외적으로 굉장히 준수하다라는 느낌을 줄 것 같거든요. 또 별 카드는요, 치유와 재생을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맺게 될 관계는요, 서로의 치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쌍방 구원 서사 이런 거 뜨잖아요. 서로가 좀 힘든 위치에 있었거나 아니면 감정적 결핍이 있던 부분이 있었거나, 뭐 예를 들면은 부잣집 도련님인데 알고 보니 과거에 가족사에서 아픈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거나, 여주인공은 또 반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잘 신뢰하지 못했는데 둘이 만나서 지지고 볶고 같이 막
부대끼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치유의 과정이거든요. 이 관계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정된 우량주? 이런 느낌? 그래서 상대방은 그걸 알아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치?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물론 여러분의 외적인 면, 매력에도 매료가 됐겠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 같아요.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거의 운명의 속삭임에 가깝다라고 상대방은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리딩을 위해서 오라클 카드 2장을 여기서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와버리면 리딩이 길어질 수가 없죠. 첫 번째 뜬 오라클 카드가 양손 가득 사랑을 담고 있는 The Beloved 카드가 나왔습니다. 뭐 여기서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연인 카드의 에너지가 한층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랑 여러분은 이제 트윈 플레임이라고 하죠.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뭔가 영혼의 깊은 레벨에서 좀 연결된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봤고 상대방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강 끌림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호감, 스쳐 지나가는 호의 이런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된 존재처럼 서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본질이 끌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 있잖아요. 외모는 예선전이다. 근데 뭐 그걸 넘어서서 진짜 서로의 본질마저 끌리는, 이건 진짜 운명의 단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 오라클 카드는 Leave the Question이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요, 전차 카드랑 별 카드의 에너지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라클 카드가 말하는 건 지금 즉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좀 즐겨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Open your mind. Live into it. 지금 현재를 살아봐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저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나?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저런 의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오라클 카드는 그런 질문들에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고 지금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호기심이 가득한 순간을 즐겨봐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질문 속에 살면서 그 과정 자체를 경험하는 게 더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두 분은 잘 될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미 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될 건데 좀 이제는 마음을 푹 놓고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하죠. 안도에 내려놓음 그런 걸 좀 하신 다음에 천천히 이 사람이 다가오는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 사람은 다가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대방 속마음 타로 이런 거 검색하셔가지고 쭉쭉쭉쭉쭉 막 영상 계속 막 10개, 20개씩 볼 필요 없이 이미 결론이 났다. 이 영상 하나로 결론을 지으시고 더 이상 상대방 속마음 타로 찾아보실 필요 없이 좀 내려놓고 조바심을 내려놓고 그냥 두 분의 관계가 서서히 발전하는 걸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Live into it이라고 했잖아요. 현재를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피엔딩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카드를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사람의 마음속 최종 판결은요. 연인 카드가 보여주는 강한 끌림, 그리고 선택의 기로, 전차 카드가 의미하는 방향성, 그리고 별 카드가 암시하는 희망찬 미래. 이거는 뭐랄까요? 하나의 작품에 기승전결이 다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여정이 진행 중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한테 100%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감정을 곧 행동으로 옮길 거예요. 의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라클 카드들은요. 이 관계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그냥 나 누구랑 사겨, 누구랑 만나 이런 걸 넘어서 정말 더 깊은 영적으로 연결된 그런 심리적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관계까지 발전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겨라 입니다. 과정 자체를 그냥 경험하고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드의 주제처럼 그 사람의 마음속 최종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너한테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줘. 인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는 각자의 속도와 리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이미 두 분은 트랙에 올라서 있습니다. 같은 트랙에 올라서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조바심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을 골라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타로 리딩 주제 그 사람의 마음속 최종 판결 리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카드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 카드, 그 다음 6개의 컵 카드, 맨 오른쪽은 완드의 여왕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조합에서 느껴지는 첫 이미지는요. 균형과 변화의 분기점입니다. 과거와 현재, 감성과 이성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 에너지가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조금 더 리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정의 카드는요. 균형과 공정함 그리고 진실을 상징합니다. 보면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든 여성이 그려져 있죠. 칼은 명확한 결단을, 저울은 모든 요소를 다 저울 위에 올려놓고 신중하게 고려하고 판단할 거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 카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카드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뭔가 새로 시작하는 관계? 아예 뭐 초면이다, 뉴페이스다, 과거가 아예 없다라고 말할 만한 관계보다는 조금 뭔가 그래도 히스토리가 있을 만한 사이다. 왜냐면 보세요. 저울에 뭔가를 올려놓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올려놓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서는 저울에 올려놓을 만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썸씽이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그 썸씽을 뭔가 여러분 사이에서 있었던 그 무언가를 양쪽 저울에 다 올려놓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과거에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두 분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이분은 지금 어떤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깊게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일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여러분한테만 너무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여성분이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엄청 꼿꼿해 보이잖아요. 자기 스스로한테도 되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내가 그때 사번이한테 그렇게 행동한 게 잘한 건가? 이런 생각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사번이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이런 말 했던 거, 그거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양쪽 저울 끝에 달린 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 또 여러분이 했던 말, 다른 반대쪽 저울에 있는 거는 그 상대방분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이겠죠. 네, 바로 옆에 있는 카드도 두 분이 뭔가가 있었던 사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컵의 6번 카드잖아요. 이 카드는요. 과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카드예요. 추억 그리고 향수를 상징하거든요. 원래 웨이트 타로 덱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꽃이 한가득 담긴 컵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순수한 애정과 행복했던 시간, 그거를 서로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정의 카드가 엄청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관계에 접근하고 있는 걸 보여줬는데 컵 6번 카드는요. 엄청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카드거든요. 그 사람 마음속에 과거의 추억이나 감정이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녹록지 않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이성적으로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이걸 판단할 거야.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보듯이.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분 사이에 있었던 뭔가 추억 같은 거, 오갔던 대화, 함께 나눴던 시간, 웃었던 무언가, 그런 것들이 진짜 크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재밌었던 일이 뭐야? 그랬는데 너랑 같이 농담했던 거, 너랑 같이 얘기했던 거, 막 약간 이런 대답이 나올 정도로 그 어떠한 특정 추억이 되게 미화돼서 있나 봐요. 아무튼 두 분은 뭔가 있었던 관계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아직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 리딩을 듣고 계신다면은 앞에 번호 선택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듣기를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 4번 카드에는 아무래도 과거의 인연, 그러니까 과거의 모종의 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간의 기운이 강하게 읽혀서, 네. 그래서 다시 리딩으로 돌아와 보면요. 여러분과 관계가 좀 오래된,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가 좀 있는 전 연인일 수도 있고요. 어쨌건 한때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사람은 4번 분과의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있대요. 만약에 두 분이 헤어진 상태라면요.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또 컵 6번은 순수함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이성적이려고 노력해도 막 이 세상의 복잡 다단한 이치보다 그냥 그때 순수하게 재밌었던 거, 순수하게 즐거웠던 거, 그런 가치를 계속 떠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 게. 다음 카드 해석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왕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매력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강렬한 뭔가 이미지를 남긴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기에는요.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여성이다. 또는 남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또 이 지팡이 여왕 카드는 창의성과 영감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이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창의성이 발달해서 그런 사람을 볼 때 왜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약간 경외감이랄까요? 신기함을 넘어서서 이제 경외감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약간 창작계통, 예술계통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데 종사하셨던 분들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게 정말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 그러면 더 깊은, 더 심도 있는 리딩을 위해서 오라클 카드 2장을 더 뽑아볼게요. 첫 번째 오라클 카드는요. Presence, 현재에 집중하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나는 강렬하게 존재한다. 나는 과거와 미래에서 나를 되찾아온다. 이 카드는 컵의 6번 카드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과거에 엄청나게 강한 애착 또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그리 건강하지 않다라는 프레젠스 카드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거의 추억에 머무르기보다는 현재 관계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과거 관계에서 이 사람이랑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이런 거 재밌었는데 이거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때로 타로 카드 해석은 반대로 나오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현실을 직시할 때야 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어요. 추억은 현재를 살아낼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미화된 과거에만 잡혀 있으면 현재를 똑바로 직시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끝난 거죠. 뭐 아무리 그때 재밌고 좋았고 순수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다시 만난다고 그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겠어? 다시 그때처럼 순수하게 서로 대할 수 있겠어? 다시 그때처럼 허물없이 웃고 떠들 수 있겠어? 좋아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진짜 카드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두 사람 다
너무 그때와는 달라지지 않았나,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 마음이 변하지 않았나,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게 말하는 건 강물도 이미 흘러가 버렸고 강물에 발을 담그는 인간도 그때와는 달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흘러가는 걸 시간으로 생각해 보시고 강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사람이랑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둘 다 그때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시 만난다고 해도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 그 감정이 나올까? 그 기분이 나올까? 이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오라클 카드 The Rainmaker.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창조하는 자 카드예요.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과거의 감정이나 추억에만 의존해서는 더는 나아가기 힘들어. 이렇게 좀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반면에 너무 절망적으로 제가 리딩을 마칠 순 없잖아요. 왜냐면 더 레인메이커는 정말 창조의 기운이 있거든요. 이거를 살짝 긍정적인 버전으로 보자면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재구성하거나 기존의 패턴을 바꿔야만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기우제를 왜 지낼까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화가 되니까. 건조하니까. 뭐가 자라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샤먼 오라클이거든요.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는 주술사가 춤을 추면서 비를 부르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퍼석퍼석하던 모래에 물기가 스며들어서 왜 그거 아시잖아요. 공기, 온도, 습도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그런 게 싹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무언가가 움트죠. 메말랐던 강이 흐르고 틔워지지 못했던 새싹이 튀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화해야 돼. 변화하면 바뀌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5장의 카드를 종합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그 사람의 마음속은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성과 감정이 대치하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는 표현이 조금 거칠다면 그 사람은 현재 자신의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되게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싶은데요. 완대의 여왕처럼 매력적인 여러분 때문에 그런 여러분과 만들었던 추억들 때문에 힘들대요, 그게. 저울이 정말 서로 한 채 양보도 없이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거죠.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과거에 순수하고 행복했던 추억도 있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도 여전히 매력적이래요. 그래서 마음이 가.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그걸 어떻게 조화시킬지 그게 마음에서 엄청 고민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카드가 프레젠스랑 더 레인메이커잖아요. 과거는 놓아줘. 이미 끝났잖아. 과거로부터 뭔가 새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다시 새롭게 아예 다 뒤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이 관계는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름다운 추억은 가치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보태주진 못하니까요. 오늘 리딩 주제가 그 사람 마음속 최종 판결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4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방이 마음속에 최종 판결이 안 났어요, 아직도. 아직도 저울추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자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 복잡해. 나도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여전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구나.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리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4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